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하모니 관심 종목 진단 시간으로서요, 금일 나왔던 뉴스라든지 리포트 또는 주가 하루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죠. RFHIC 진단 시간을 갖고 또 RF택은요, 우리가 지금 단기 관심주로 편입이 되어 있죠.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요, 뉴스 나온 것이 유럽 전기차 확대 올인해서 나왔었죠. 이제 거기에 따른 2차 전지들 주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관심주를 올려들었던 옵트론테, 지난 금요일과 오늘 급등 양상 보였어요. 그래서 과열권이다 해서 교체 매매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테마,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죠. 거기에 따른 관심 종목. 또 바이오 중에서 오늘 메지온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바이오 움직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부분이죠. 장세 판단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오후 방송에는 장세 판단을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세 상승 때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쉽다. 하지만 하락장은 상당히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세 판단, 올라가는 장이냐 빠지는 장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라든지 리포트를 보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보고서 전망이 우세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랠리 기대, 국내외 경기 변곡점 당분간 상승 흐름에서 하위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좋은 얘기입니다.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산타 랠리 이어진다. 시크리컬 업종의 중장기 관심 유효. 이 시크리컬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사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예에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내년에 올해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26%인가요? 크게 개선이 되고 또 기술적 분석이 봤을 때 이 121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61선이 뒤쫓아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항상 그런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는 수가 많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물론 오늘 코스피 약 보고가 끝났지만은 전일 지난주 상승에 따른 그러한 숨고르기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 현금인데요. 오늘 큰 등락들은 없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옵트론텍만 오늘 교체 매매 말씀을 드렸고, 대한항공, SKC 코오롱 PI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처음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빨간색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좋은 줄 아는데 앞으로 또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는 얘기고, 파란색은 이제 교체 매매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종목이죠. 어저께 지난주죠. SKC 코오롱 PI하고 이제 대한항공. 오늘 대한항공 좀 오르면은 한번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서부터 마이너스 그런 출발해서 마이너스 맞기 때문에 일단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무튼 이번 주 안에 대한항공은 좀 교체 매매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옵트론텍 오늘 급등했으니까요. 당연히 교체 매매해야죠. 우리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한 2, 3일 올라가고 한 10% 넘게 올라가면 교체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큰 변동 없이 한번 차트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이 있는 것이 여기인데요. 오늘 보면은 이제 크게 빠진 것이 덕산 네오록스, 오전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오후 방송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150원, 그죠? 크게 등락된 것은 DKT하고 옵트론텍이 크게 올랐고, 크게 빠진 종목은 덕산 네오록스 하나고, 나머지는 약보합이죠? 현대모비스도 한 0.7%,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3%, 현대해상 0.7%, BH 0.2%, 스튜디오 드래곤 0.7%, 그쵸? 대한항공이 조금 빠졌고, RF도 빠졌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수준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원체 또 크게 다들 올라서
오늘 좀 숨고르기가 종합지수와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뭐 크게 할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드론테, SKC코롬, 대한항공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한 5분 이상 들으셨으니까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거 참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 방송을,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 특징제 분석 시간에 못해드린 이제 Y솔 단기 실적보다 5G 호재에 집중할 때 해서 SK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이 Y솔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5G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RF텍, 그쵸? 말씀을 드렸죠. 이 RF텍 단기 관점에서 지난주 이제 금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한 번 정도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작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해산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기 부가 장치를 생산했던 회사가요. 신규 사업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생산을 하고요. 또 신규로 의약 회사죠. 유스필 흡수 합병을 했어요. 이 유스필이라는 회사를요. 그러면서 이제 이 HA 필러 신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또 그리고 아까 말한 5G 기지국 안테나가 지금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이 안테나 5G 모듈 생산이 한 50억 정도 나왔는데 3분기에는 197억 매출이 발생. 그러니까 급속도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매출이 크게 늘고. 그래서 연간 매출이 한 2,920억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14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155% 크게 증가할 걸로 보죠.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7억을 써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증가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돼요. 그래서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도 이 RF텍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차트 모양 보면서 다시 한번 모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F텍이요. 자, RF텍 금일 140원 한 1.7% 하락했어요. 그렇죠? 한번 크게 지난 13일 날 한 5% 넘게 뜨고 지금 3일째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한 2.5% 정도 좀 조정받았는데, 자, 이제는 여기서 조정이 끝마무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거래량 40만 주, 전일보다 소폭 감소했죠. 아직 뭐 크게 감소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조정이 길어지면 나빠요. 그렇다고 이 언제입니까? 크게 상승한 11월 13일 날, 그쵸? 이 5% 뜰 때, 이게 많이 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장중에 플러스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조정이 길어지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참지 못한다. 나는 어차피 단기 관점에 들어와서 2, 3일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치고 나와야죠. 그쵸?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치고 나가야 될 자리예요. 만약에 내일 못 치면은 한번 팔아주고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시간. 우리가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장기 투자는 오르건 빠지건 1년 지나건 2년 지나건 크게 올라가면 방향성만 맞으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단기 매매는 내가 정한 기간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정해놓고 그 안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손절가 3%면 3%, 5%면 5% 빠지면 손절 친다면 그거 지켜야 되면, 만약에 장기 투자라면 내가 한 7%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가도 그렇죠?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단기 매매는 시간과 그리고 이 등락 폭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이 단기 매매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장기 투자보다. 그런 관점에서 RF텍은 일단은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주가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의미 있게, 이게 지금 3분봉이에요. RF텍에. 자, 바닥권에서, 그쵸?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 7,800원 수준인데, 그쵸? 7,800원 찍을 때 거래가 가장 많죠? 그래서 조금 일단은 이제 오늘 현재까지의 모습은 조정이 거의 끝마무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내일은 반드시
상방으로 주가가 좀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제가 장중에 한번 우리가 뭐죠, 뉴스 특징적 분석 시간에 해드리니까는 요 RF택에 전혀 다른 뭐 기사가라든지 리포터가 안 나와도 RF택에 대한 진단을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정은 상당히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상승이 조금 기대되는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RF택에 대한 그런 쭉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RF택 리포트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 만약에 RF택에 대한 최근에 뭐 리포트라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RF택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는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G에는 또 RFHSI 우리가 이제 조금 긴 흐름으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전략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긴 흐름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RFHIC, 그죠? 예.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 기간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차트 모양에서도 그런 모양새가 나오죠, 그렇죠? 뭐 회사 내용은 이 종목의 3분기 실적이 조금 나빠졌지만은 내년에부터 엄청난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러죠. 특히 중국발 11월 1일 있죠.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치를 많이 할 거예요. 올해 뭐 6만 대인데 내년에 뭐 30만 기지국인가요? 그런 식으로 크게 확대한다 그러죠. 특히 이 통신 장비, 중국에서 화웨이가 그냥 5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RFHC가 이 지라갈륨 증폭기가 제2 벤더로 돼서, 제1 벤더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RFHC가 올해는 이 화웨이에 수출이 한 45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150억 전망하고요. 내후년에는 2000억 정도. 그죠?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또 삼성전자도 지금요, 이 일본에 있는 통신사와 계약 맺었죠, 기술 이전.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수출이 나갈 텐데, 이 삼성전자가 RFHC의 이 동사 제품, 그러니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또 채택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실적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된다. 여기 한번 나오죠. 내년에는 2,800억,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4,700으로서 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152% 크게 증가하죠. 근데 내후년에는 크게 증가한 거에서 더 증가해서 한 66% 증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네요. 그래서 RFHC 일단은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조금 기간 조정이 남았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인내를 갖고 기다릴 때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략주 하모니 관심주에 전략주 있는 종목들은 좀 긴 흐름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폐기물이에요. 오늘 신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업트론텍을 빼고 신규로 집어들 종목이 바로 이 폐기물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YN텍에 대한 이제 리포트인데, 폐기물, 골프장 등 전 사업 구름 성장세에서 쭉 나왔는데, 폐기물 업체가 제가 알기로 지금 4개 있어요. 지금 YN텍 있고, 그리고 KG ETS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코엔텍, 인선, ENT 있어요. 근데 지금 YN텍에 대한 보고서는 보면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 4, 4분기도 내년도 이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YN텍은 이제 여수산업단지 지역의 폐기물 처리가 주업으로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 코엔텍을요, 제가 이제 신규 넣게 코엔텍인데, 이 폐기물 전문 업체로 울산에 위치해 있으며 폐기물 처리와 그리고 유틸리티, 그러니까 스팀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코엔텍을 지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와 처리설 증설 제한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 해서 하루 배출 폐기물의 43만 톤 중 사업장 폐기물이 한 87%. 다 하면은 이게 이제 돈 주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처리 업체의 소각 시설 가동률이 92%로 폐기물 처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처리 단가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이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에 따른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이 우선연되고 있다. 2014년에 8.8%에서 2017년에는 14.4%까지 영업이익률이 좋아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네 종목이 있는데, 뭐, 이 YN텍보다는 한번 YN텍 한번 보고, 코엔텍, 우리가 오늘 신규로, 주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YN텍. 그쵸? 폐기물 업체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났죠? 연중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그쵸?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나중에 이 종목이 좀 조정권 들어올 때는 사도 지금은 안 사죠. 우리는 항상 쫓아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은 안 산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인데 그 중에서 또 올라가는 거 리스크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일단은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조금 안정감 있게 조정받을 때만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종목도 보십시오. 언제 떴는지. 이 종목이 11월 11일 떴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주가의 변동폭이 작아야 되고 또 하나 그동안 주가가 상승해서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조정을 받을 때 별로 물량을 내놓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날 거래량 보십시오. 11월 10일 크게 감소했죠? 이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46,000주, 그죠? 46,000주면 뭐 엄청나게 거래가 크게 감소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졌죠? 뭐 최근에 많은 거는 1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주가 변동을 보십시오. 제일 고가가 1.2%, 저가가 0.99%. 그럼 하루 동안 움직임이 한 2.2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 변동폭 작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 이런 모습들을 찾는 거예요. 대신 또 재료 그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겠죠. 뭐 실적이 호전이라든지 뭐 M&A라든지 어디서 뭐 한다든지 아무튼 시장에서 일수될 만한 재료가 분명히 띄울 만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아까 그 종목들 하모니 관심주에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타이밍이 나온 종목이 있고 안 나온 종목이 있고 일단 재료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종목. 그래서 이것은 치고 나갔습니다. 자, 이때도 11월 11일인데, 그죠? 그 전에 조정을 받을 때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죠. 그동안 주가 샀던 애들이 사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코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엔텍은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하려면, 일단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날,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했죠?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윗꼬리, 밑꼬리를 크게 달아줬습니다. 그렇죠?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한번 분봉을 한 30분봉으로 볼까요? 그렇죠? 이날입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크게 하락했는데 자, 거래가 크게 터지고 악재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인이 팔았나? 이 종목이 그동안 주가를 관리하던 주체 세력들이 팔았나 안 팔았나 봐야겠죠? 아까 말한 대로 11월 14일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죠. 개인들이 76,000주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망가 갔으면은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또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야겠죠. 이날은 그냥 내가 못 팔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에 이제 금요일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 오늘 조금 뜬 게 그러니까 한 2.4% 250원 뜬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일단은 손절가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할 때 내가 분명히 올라갈 걸로 보고 매수하지 누가 빠질 걸로 보진 않지만은 주가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렇죠? 확률 게임입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빠진 종목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 쏘냐? 그러면 이때 이 실적 부진도 나와서 9,660원. 그러면 9,700원 정도 깨지면은 그렇죠? 9,700~800원 깨지면 팔아주고 매수 기준가, 그러니까 오늘 좀 떴으니까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한 1,200원 정도 수준, 그쵸? 한 1,200원 정도 수준에서, 뭐, 마이너스, 한 200~300원 나오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을 낼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모레라든지, 뭐, 이대로 치고 가면은, 뭐, 나하고 인연이 없다 그러고 또 새로운 조정의 끝마무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장기 우리가 전략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급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 긴 흐름, 조금 올라가건 빠지건 신경 쓰지 않는데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기준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임하는 것이 좋다라뇨. 물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멘트만 넣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 기준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텍은 저는 일단은 뭐 추경 매수보다는 아무튼 마이너스 한 200~300원 정도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항상 막 올라갈 때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많이 올라간다는 뭐 충분히 다들 조정을 받는다 해서 이 위험 자산에서 더 위험한 투자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에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폐기물 코엔텍 우리가 단기 관심 종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서 조금 2차 전지 관련주에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체 전기차 확대 올인해서 유진투자증권 나왔죠. 이 기사들이에요. 이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대폭 늘릴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내용이죠. 지난 주말 폭스바겐 CEO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2200만 대에서 260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죠? 그래서 투자 금액도 44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증설했다. 그러면 무조건 2차 전지, 전기차가 좋아지면 2차 전지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두 종목 보고 있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먼저 에코프로 BM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00원 떴네요. 그죠? 자, 이 5만원 밑에 깨졌을 때는 또 이 저점 수준이 45,000원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커요. 그죠? 근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돌려 세워지고 오늘 새로니까 또 이러면 또 이제 마냥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진짜 100개 중에 한두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은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다시 물량이 일반인 투자가에서 그동안 빠질 때 많이 샀던 일반인에서 다시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의 기관들한테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5만원 밑에서는 좀 사서 55,000원 우리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번에도 지난 10월달 고점 S절 찍을 때 52,000원 내외 할 때도 그렇죠? 바로 61선이 있죠? 61선에 맞고 빠진 거고 요번에 아마 돌파해서 121선까지 아마 55,000원 내외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5만원 밑에 사서 55,000원 내외를 한번 팔아주자라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하나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한때 마이너스 나왔지만은 오후장에 플러스 반전됐고 수급적으로도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되고 개인들이 39,000주 지난 금요일날 54,000주 그렇죠? 서서히 물량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나중에는 이제 이 2차 전지가 지금처럼요 뉴스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막 되면서 2차 전지 갈 때는 포스코 케미칼로 에코프로 BM도 다 교체 매매할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양극재 두 개 다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아까 이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만드는데 양극재가 시장 규모는 큰데 많은 회사들이 또 양극재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낫고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 철강 쪽에서 이 2차 전지 쪽으로 완전히 사업 전환하죠. 내년에는 영업이익 이제 매출 비중이 한 30%대 이상으로 크게 커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증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죠? 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450원. 그죠? 일단은 바닥 찍고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은 서서히 바닥권에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시세 민감하기보다는 내가 6개월이나 1년 뒤를 보고 내가 뭐 시장 수익률의 2~3배 아니면은 그냥 나는 한 20~30%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 하락할 때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가격대 보고 20~30% 들어가고 나중에 그 종목의 이슈와 2차 전기차는 어차피 대세 흐름 아닙니까? 시차가 그것이 생각보다 2020년서부터 2019년부터 좋아진다 했는데 2020년 또 그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2021년, 22년. 근데 앞으로 어차피 시간 싸움이지 좋아진다는 종목은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관점.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오늘 좋은 뉴스에 주가 반응이 좋았다. 일단 우리 처음 생각대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이제 마지막 5파 상승 남았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한번 물량을 조금 줄여줘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매지온 그렇죠? 악재가 나왔죠. 근데
예, 오늘 주가 한번 내주면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임상 결과 발표했는데 임상 결과 1차 지표인 산소 소비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2차 지표인 운동 성능은 측정값이 향상됐다. 참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단어는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좀 의미 있냐 뭐 의미 없냐 그런 건데 뭐 1차는 안 좋지만 2차는 좋다. 그렇죠? 근데 주가 반응은 안 좋죠? 우리가 이 종목을 한 거는 매주는 보기가 아니라, 그러면 매주연이 이렇게 23%, 3차 임상의 결과 발표해서 안 좋으면 옛날 같았으면요, 다른 바이오주들도 같이 동달아 크게 빠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이 있죠, 바이오주들.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주연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크지 않다. 그러면 다른 여타 종목들은 살아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라든 이제 셀트리온, 우리가 전략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9월 하순경에 17만원 요 밑에서는 그렇죠? 17만원 전후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다가 20만원 넘어가면서 한번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뭐 지금 거래량 줄고 그렇죠? 우리가 따지면 되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강한 의미 있는 지지대인지 그 확신이 들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도 보면요, 이 하루 동안 움직인 폭이 고가가 1.08, 저가가 0.27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움직인 게 1.35, 무지 작죠? 거래량 28만 주 안 되죠? 상당히 적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맞는데 일단은 이 의미 있는 지지에 한다고, 또 수급이 그렇죠? 오늘도 개인들이 샀죠, 그렇죠? 외국인 많이 팔고, 이 개인들이 많이 팔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쪽에 좀 덜 팔더라도 이 외국인들 기관들 좀 사주는 폭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져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참 의미 있는 지지대 그 확신이 좀 덜 서기 때문에 아직 셀트리온은 좀 더 타이밍을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서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NK맥스죠. 자, 가격 조정 받고 기계전 충분히 걷었어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오늘 보합이죠? 어차피 바닥권은 좀 지루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닥권의 종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요, 지루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번 갈 것처럼 거래 실리고 한번 탁 실었다가, 그렇죠? 이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거래 실리고 딱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 쭈루루룩 조정받고, 이때도 거래 크게 실리면서 또 쭈루루룩 조정받고, 그렇죠? 근데 바닥권은 이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데, 그죠? 하지만 지루하지만은 그만큼 또 리스크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은 거의 좀 움직일 타임이 됐고,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 기관에서 뭐 이 1,500원 내외에서는 NK맥스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 해서 별 큰 상관없다. 뭐 최근 뭐 이틀 조금 조정 마이너스 뭐 0.4% 0.9% 이렇게 조금 밀렸지만은 크게 개의치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조만간에 상방으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제 조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대에서 에코프롬, 포스코케미칼 말씀드렸죠. 이거는 회사 기업들 내용이에요. 아마 이 회사 내용이라든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지난주 이제 지난번에 동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에코프롬, 포스코케미칼. 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NK맥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북미대학. 저는 자꾸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은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한 지금 3주, 한 2주째, 3주째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만약에 안 돼도 주가가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일단은요, 오늘 나온 얘기는 이달 중순, 하순이죠. 군사훈련 하기로 했던 것이, 연기시켰어요. 이게 북한을 보고. 그러니까 대화할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국정원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12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한 언급, 그쵸?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아마 알렸을 텐데, 그쵸?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 김정은이가 12월, 그리고 올해까지 어떠한 제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뭐 실무회담이라든지 뭐 정상회담까지 꼭 안 열려도 실무회담 열리는 그런 과정이 열릴 수 있다 해서 그런 관심주들 우리가 두 개 정도 보고 있죠. 예,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자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좀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오면서요. 근데 나쁜 건 아니야. 전망치보다 나쁜 거야.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한 17%, 130% 늘었어요. 아니, 뭐냐죠. 17% 정도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우리가 예상치보다 좀 나빴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 내친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 이후 한번 주가 모습 볼까요? 도와요? 좀 도와도 좀 타이밍을 아직 안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요 날입니다. 실적 부진하게 나왔다는 것이요.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을 때, 11월 11일, 그쵸? 3.8% 하락했는데, 23일 다지고 다 만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빠질 건 없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수급도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대북테마,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예, 현대 엘리베이터도 볼까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뭐 금강산, 뭐 철거하라, 뭐하라,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하게 세게 나오는데도, 그러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심리분달했죠? 빠져야 될 지에서 안 빠진다는 거는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북 테마 딱 되면은 우리가 도화나 현대 엘리베이터 집중을 하자 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특히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연기에 따른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바닥권이 많이 뜬 종목이면은 뭐 좋은 재료가 나와도 우리가 쳐다보서는 안 되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종목들 한번 집중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신규 단기 종목으로 옵트론텍 빼고 코엔텍을 집어넣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중에는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고 장마감일 때는 거기 나왔던 뉴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늘만한 종목들을 언급을 진단해드리고 또 교체를 해드리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